이태원 참사 추모제 방문을 거부한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일주기인 29일에 너무나 황당하게도 서울의 한 교회에서 추도 예배를 했다고 밝히면서 국민들을 열받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정부와 국힘당,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도 추도 예배에 참석했다고 하는데요. 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신도들과 함께 예배하는 방안도 검토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 경호 문제로 신도들이 불편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교회 측과 상의해서 신도들이 가시고 조용히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협의가 됐다라는 황당한 소리를 했다고 합니다. 네, 한편 이날 서울 광장에서 열리는 시민 추모 대회에 윤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이태원 사고 현장이든 서울 광장이든 성북동 교회든 희생자를 추모하고 애도하는 마음은 전국 그리고 세계 어디서나 다를 것이 없다라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내뱉었다고 하는데요. 네, 그러면서 지금은 재발을 방지하고 더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민의 마음을 모으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황당한 소리까지 했다고 합니다. 네, 유가족을 별도로 만날 계획을 묻는 말에도 그런 부분들을 한번 잘 살펴보겠다라고만 말하며 또다시 애매한 말장난을 선보였다고 하는데요. 또 윤 대통령이 공식으로 사과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기억하는 것만 해도 윤 대통령이 공식 자리에서 4차례 또는 그 이상 직접 사과했다. 초기에 유가족분들을 위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라는 뻔뻔함까지 선보였다고 합니다. 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유체이탈 화법은 박근혜는 명함도 못 내미겠다. 현장에 안 가고 교회에 가서 약 팔고 있으니 기가 막히다라는 댓글을 달며 윤 대통령을 비판했다고 하는데요. 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정작 가야 할 추모제는 안 가고 종교라는 방패 뒤에 숨어서 가식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윤 대통령인데요. 네, 159명의 국민이 목숨을 잃었지만 사과도 없고 책임도 안 지고 유가족은 아예 만나지도 않고 네, 이젠 하다하다 국민 추모제까지 무시하고 있는 꼴을 보고 있으니 네, 정말 기가 찰 따름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정부의 의료비 지원이 28일 중단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네, 정부의 추가 지원을 받으려면 피해를 다시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절차를 둔 것으로 나타나면서 국민들에게 욕을 얻어먹고 있는 윤석열 정부인데요. 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태원 참사 부상자와 유가족 321명에게 1년간 의료비를 지원했다고 합니다. 네, 복지부는 참사 직후 6개월간 의료비를 지원한 뒤 연장 신청자를 재심사에 지원했다고 하는데요. 네, 그런데 추가 지원을 위해서는 의료진의 소견서 등을 다시 정부 측에 제출해야 하는 절차를 두었다고 합니다. 네, 이에 따라 지난 24일을 기준으로 진료비 지원 연장을 신청한 피해자 40명도 다시 피해 입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하는데요. 네, 많은 전문가들은 이 입증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당시 참사를 다시 떠올려야 하는 정신적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 의료비를 지원받은 321명 가운데 33.6%는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이찍들이 원하던 세상이 바로 이런 세상인 걸까요? 네, 정부가 피해자들을 발벗고 나서서 지원해주기는커녕 오히려 괴롭히는 짓만 골라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지금 대한민국은 각자 도생, 무정부 상태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소식입니다. 국토교통부가 김건희 씨 특혜 의혹이 불거진 서울 양평 고속도로 관련 자료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보고서 일부 페이지를 고의로 삭제시켰다고 실토하면서 큰 파장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네,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용우 국토부 도로국장은 자료 삭제를 지시한 사람이 누구냐는 질문에 도로국 도로정책과 실무자가 지시한 것이라고 답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멘붕에 빠졌다고 하는데요. 네, 하지만 실무자가 삭제 지시를 내린 이유에 대해선 해당 부분에 오타 등 엉뚱한 내용이 들어있어서 그런 것 같다라는 황당한 소리를 하면서 변명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국감장에서 언급한 삭제된 자료는 용역업체가 작성한 타당성 조사 용역과업 수행 계획서라고 합니다. 네, 김건희 일가의 땅에 있는 강상면 종점안이 대안노선으로 처음 등장한 건 지난해 5월 19일 용역 보고서인데, 네, 그 전인 지난해 4월에 작성된 보고서라고 하는데요. 네, 국토부는 지난 7월 이 보고서를 온라인에 공개하면서
23쪽부터 26쪽까지 총 4쪽을 삭제하라고 용역업체 측에 지시를 했는데 해당 부분에는 고속도로의 종점부 위치 변경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네, 타당성 조사가 본격화하기 전부터 국토부와 용역사가 이미 종점 변경을 고려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기 때문에 윤 정부가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앞선 지난 12일 용역업체 상무는 국토위 국감장에 증인으로 나와 국토부 누구의 지시인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삭제를 한 기억이 있다고 말하면서 논란이 확산됐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국토부의 자료 조작 의혹을 계속 제기해 왔었지만 국토부는 단순 실수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었는데요. 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자료를 왜 숨기겠느냐며 자료가 방대하고 단기간에 작업을 하던 중 실무자가 실수를 한 것이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또 이번에 삭제 지시를 시인한 이용욱 도로국장도 당시에는 삭제를 한 게 아니라 실수라고 생각한다라며 변명을 늘어놓았었는데요. 네, 실수로 인한 단순 해프닝이라고 뻥을 치더니 뒤늦게 이제서야 자료 삭제가 있었다고 말을 뒤집으면서 국민들에게 큰 비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자주 바꾸는 정부는 살다 살다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네, 이런 한심한 수준의 사람들이 나라를 이끌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믿겨지지가 않습니다.